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의 한국 방문에 중국이 들썩였다. 미국의 핵폭탄급 제재 예고에 중국 안절부절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17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비전과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에 대한 존중을 내세우며 한미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자유, 개방, 인권, 민주, 법치는 모두 중국과 상반되는 개념이라 어느 국가를 겨냥한 워딩이었는지는 답이 정해져 있었죠. 즉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첫 고위급 협의에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예고한 것이고 반중 전선에 한국의 참여를 간곡히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이자 주적인 북한을 두고는 자국민을 학대하는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언급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펼쳐나갈 대북 정책의 노선도 미리 엿볼 수 있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동맹은 양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위험할 정도로 퇴행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뒤 미얀마 군부가 선거 결과를 뒤집고 평화적 시위를 억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곧 블링컨의 입에서 중국을 경악하게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강압과 공격적 행동으로 홍콩의 경제를 체계적으로 침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하고 있으며 신장과 티베트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남중국해에서는 영유권 주장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모두 인권법을 위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이 민주주의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는 양아치다 라는 것이죠. 양아치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고로 양아치에게는 강한 자의 참교육이 필요한 법이죠. 그리고 블링컨의 발언이 시진핑의 귀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국은 몽둥이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강력한 금융 분야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은 것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한 국가의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강력하겠냐 하실 수 있지만 제재를 가하는 국가에 따라 그 위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엔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이죠. 미국과 연관돼 있지 않은 국가, 은행, 정부는 없습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의 결심 여부에 따라 핵버튼에 비교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의 북한 정권 계좌를 동결하면서 BDA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BDA와 거래를 기피하고 고객들은 대량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은행은 즉각 파산 위기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홍콩에서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홍콩 보안법에 찬성표를 던진 친중이자 홍콩 시민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는 홍콩 행정장관인 캐리남 장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은행 계좌 폐쇄, 신용카드 취소, 보험 지급 중단, 미국계 기업 이용 불가 등의 금융 사형 선고를 당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작년 10월 람 장관 등 제재 대상 인사 10명을 거론하면서 이들과 중요한 거래를 한 기관을 6개월 이내에 식별해내 처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즉각적으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미국이 멋대로 제정한 홍콩자치법과 이 법률에 따라 중국 인사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미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나 말만 했지 중국으로선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이번엔 판이 더욱 커져 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과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시 미국은 그 기관과 손절하겠다고 하니 중국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12명을 포함한 중국과 홍콩 고위관리 총 24명을 작년 제정된 홍콩자치법에 따른 금융제재 명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 조처로 홍콩자치법에 따른 제재 명단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가한 기존의 10명에서 34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외국 금융기관이 오늘 보고서 목록에 오른 개인들과 알면서도 중요한 거래를 하면 이제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선전포고를 하였는데 이제 미국의 요구대로 중국과 홍콩을 포함한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리스트에 오른 중국과 홍콩 관리 34명과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돼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너무하다 라는 게 다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습니까? 샤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미국은 중국과 홍콩의 금융기관들에 어떤 의무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어떠한 압력에도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에 불이 떨어진 중국 금융당국자들은 최근 공개적으로 자국과 홍콩에 있는 외국 기업에 미국의 제재 이행을 협조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상황을 놓고 핵폭탄을 맞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 금융 제재가 심화될수록 중국은 그야말로 붕괴의 길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홍콩은 현재 중국의 유일한 금융 희망입니다. 홍콩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도 무너지죠. 그 이유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미국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한 대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미국과 중국의 격한 갈등 속에 중국 기업들이 홍콩 자본시장으로 몰려가 홍콩 증권거래소는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 이어 세계 2위 규모 기업 공개 시장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심기일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붕괴야말로 공산당의 붕괴를 빠르게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중국 IT 기업 제재만큼은 전임자와 궤를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인권 문제와 국경 문제를 부각시킨과 동시에 제재 기업의 수를 늘리는 등 타격이 더욱 정교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일에는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해 추가 규제를 내렸는데요. 화웨이에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된 일부 업체들도 강력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 산업에서 중국이 더는 미국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이미 상무부의 거래 금지 목록에는 275개가 넘는 중국 기업들이 들어있습니다. 화웨이와 계열사 150곳이 중국 통신사 GTE와 함께 제재 위반 혐의로 거래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CCTV 제조업체 하이크비전은 위구르족 탄압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거래 금지 조처되었습니다. 그리고 16일 중국 3대 통신사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석유업체인 중국해양석유도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그들은 우리의 점심을 먹어치울 것이라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인 트럼프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외교적인 어조를 취하고 있지만 기술과 무역을 둘러싼 중국과의 씨름에 있어서 태도를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이러한 제재를 피해 홍콩으로 대규모 도피성 상장을 시도했지만 이도 미국이 가행할 세컨더리 보이콧에 의해 홍콩의 경제가 큰 타격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이는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직행 열차가 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지옥행 열차에 중국이 탑승하게 된 것이죠. 시진핑은 국가산업 육상을 위한 전략인 국민융합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와 민간기업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며 민간기업의 기술력을 군사에 융합해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려고 하고 있죠. 이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자금 조달처로서의 민간기업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기도 한데요. 상당수의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거나 또는 아예 국영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국 기업의 자금은 공산당의 자금으로 세탁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연일 격앙된 어조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홍콩에 대한 경제 타격을 논하는 것은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금 동결이기 때문이죠. 이는 시진핑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최대 위기를 맞은 중국에서는 당 원로들에 의한 시진핑 하야설까지 떠돌았습니다. 중국 원로의 실제 관심사는 현안이나 실정이 아니라 자신들이 빼돌린 해외 자산의 안전성과 수익성에 있기 때문이죠.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가장 수수께끼 같은 회의라고 불리는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원로들은 중국을 이렇게 만든 시진핑의 분노를 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은 정권 수립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다. 자극해서는 안 될 미국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지금 과거 당에 의해 축출된 화거펑보다 더 심각한 처지다. 원로들이 시진핑의 사임을 요구했고 일부는 미국 정부의 밀사들과 비밀리에 만나 그의 거취를 논의하기까지 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시진핑의 적대적인 것은 중국 3대 파벌 중 하나이자 상하이방으로 일컬어지는 장쩌민, 정칭홍파입니다. 1989년 장쩌민이 권좌에 앉으면서 형성된 이 그룹은 중국의 고도 성장기를 주도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5년 동안 피 튀기는 권력투쟁이 벌어졌고 양측이 서로 타협한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장쩌민계는 권력투쟁의 내막에 대해 대외적인 폭로를 자제하고 시진핑 쪽은 장쩌민계가 부정부패로 걷어들인 자산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즉 그 자산을 홍콩이나 미국으로 빼내 운용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망명 중인 중국 사업가 권구이 씨는 지난해 4월 14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가족이 해외 1조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탁된 자금 중 대부분은 미국의 금융펀드, 대형 첨단 기업 등에 투자됐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2014년 위키리크스는 해외 조세 도피 지역에 자산을 빼돌린 중국 고위층 가족의 명단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원로들이 해외에 빼돌린 자산이 무려 10조 달러, 약 1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 원로 그룹들이 시진핑의 정권 운영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국이나 홍콩으로 빼돌린 자산의 안전성과 수익성에 관련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인권, 국경 분쟁,
전쟁, 무역 갈등 등으로 전 세계에 두드려 맞고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한 모든 국가의 제재 대상이 되자 시진핑에게는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진핑, 그가 더욱 발악할수록 중국 경제는 더욱 깊은 늪으로 빠져가 그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진핑의 끝이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